안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나오면 너무 또 서로 껄끄러운 거고. 제가 보니까 급하게 하면 체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하거나? 네, 급하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저는 이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는데 포인트가 쌓이거나 너무 이제 단기간에 많은 걸 집중해서 하는 거죠. 세무조사 캐시 포인트가 쌓이면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가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고세무사님, 최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저희가 정말 많이 한 자기주식. 우리가 그 자기주식을 활용해서 어떻게 세금을 줄이고 또 이제 가압승계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세무사님 자기주식 많이 하셨죠? 네, 많이 했죠.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지금까지 몇 건이나 하셨을까요? 한 몇백 건 될 건데 한 500건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뭐 이익 소각도 자기 주식이 다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뭐 이익 소각 저희가 한 300~400번 했으니까 그거 할 때마다 다 자기 주식 했잖아요. 사실. 네네. 예. 자기 주식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좀 이렇게 만들려고 보니까 유튜브에 너무들 많이 잘 만드셨더라고요. 네. 설명들도 잘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뭐 자기주식 뭐 이렇게 개념이라는 걸 설명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자기주식이 어떤 건가요? 일단 뭐 회사에서 발행한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자기 주식이라고 합니다. 예. 그쵸. 이제 자기 회사 돈으로 이제 주식 이제 취득한 걸. 네. 예. 최근에 이번 달에도 자기주식 좀 하셨나요? 어떠세요? 뭐 여전히 뭐 하고 있죠, 계속. 그쵸? 모든 플랜에 이제 그런 상법상 절차를 이제 갖추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실행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거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저희가 사실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찍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좀 찍으면 좀 어색한. 그렇죠. 예. 예. 뭐 우리가 이제 본업이 네. 뭐 이렇게 뭐 영상 촬영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예. 그래서 처음에 좀 어색한데 좀 찍다 보면 또 특히 최세무사님이 열변을 토하셔서 아, 네. 예. 특징에 대해서 고세무사님이 잠깐만 자기주식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사실 이 특징을 가지고 저희가 그 뭐 세금을 줄이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자기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일반 주주도 있고 또 이제 자기 주식도 있으니까 이 주식의 특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디테일하게. 예, 간략하게 알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예. 자사주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이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이제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발행 주식 총수에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함으로써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이는 이제 효과가 간접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어요. 당연하죠. 이제 자기 회사의 주식이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고, 그리고 이익 배당을 할 때도 배당권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배당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주주 배정, 뭐 유상 증자를 할 때도 신주인 수권이 없어서 자사주를 제외하고 증자를 해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 회계상으로는 자본 조정 항목에 이제 들어가서 순자산의 이제 마이너스 항목으로 표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법상으로는 그냥 자산의 하나로 매도 가능 증권을 취득한 것처럼 이제 회계 처리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기 뭐야 네. 간단하게 디테일하게 했더니 사실 너무 이게 힘든 얘기죠, 사실. 잘했나요? 네, 아니, 잘 하셨는데 네. 아마 이제 그런 얘기 듣기 위해서 저희 채널을 보는 건 아니고 사실 뭐 한 400~500건, 한 500~600건 한 것 같은데 자사주를 활용해서 이제 이런 거죠, 사실. 그 아버지 주식을 좀 이렇게 자기 주식해서 아버지는 양도소득세 좀 내고 이렇게 개인화하고 그러면 당연히 자녀들 지분이 올라가죠. 네, 네. 예. 그게 사실은 뭐 핵심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사실. 뭐 증여 좀 하고 자녀한테 주식 그리고 아버지 자기 주식 하면은 지분이 훨씬 올라가죠. 네. 이렇게. 그렇죠. 예. 소각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네. 예.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초창기에 많이 했던 컨설팅 중에 하나죠, 사실. 네네. 네. 자기 주식은 사실 취득 목적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 되게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단은 매매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세금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소각 목적으로 하시는 거는 이제 의제배당 소득세이기 때문에 아예 그 세부류가 달라요. 그거를 되게 혼동하시죠. 이제 자기 뭐, 주식도 목적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틀리다.
네네. 예, 그리고 그런- 이제 저희가 나중에 뭐 가세관청에서 받게 됐을 때도 그런 자기 주식을 왜 취득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목적에 따라서도 어쨌든 가세 분류도 다르지만 저희가 설명하는 것도 다르게 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이제 자기 주식을 실행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상법상 우리가 절차를 갖춰서 할 때 그런 목적을 왜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네. 실무적인 얘기로 좀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사실은 자기 주식을 할 때 이걸 말씀하신 양도 목적이면은 양도소득세, 양도 외 목적일 경우에는 의제배당. 의제배당. 가소득세. 그러니까 다 양도 목적으로 하고 싶어 하죠. 맞나요? 네, 네. 세금이 이제 적으니까. 네. 100억, 예를 들어서 이제 100억을 하면은 양도 목적이면은 뭐 한 25, 6억 내지만 뭐 그 외 목적 하면은 거의 50% 세금 거의 내죠. 반이죠. 네. 네. 거기다- 4대보험까지. 네, 건강보험도 또 나오니까. 네, 네. 보통 어느 정도 금액을 많이 하세요? 기업 대표님들이. 매매 목적으로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저희가 한 이제 5억 정도 실행했을 때 세금이 한 대략 한 20%, 22%, 25%그 사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부담이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억 정도를 이제 가장 그냥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소각 목적으로 할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뭐 배우자 공제를 좀 활용해서 세금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거는 6억을 제일 많이 하시죠. 아, 그거는 이제 소각 목적은 네. 아예 세금이 없다 보니까. 증여하고 하는 거니까. 네, 예. 네. 그래서 하도 말도 많은 그. 네, 네, 예. 맞아요. 네. 사실 뭐 6억 세금 없이 뺀다는 게 이게 뭐 대단한 거죠, 사실은. 네. 많이. 잘하셔야죠, 잘. 네. 그래서 네. 이제 실행의 진짜 안 그런 되고. 개수로 보면은 사실은 매매 목적보다 소각 목적이 훨씬 많다. 네, 왜냐면 네. 매매 목적은 또 세율이 바뀌어서 이제 세금이 좀 많이 나오니까요. 네. 그 자기 주식 잘못했다가 과세된 사례들도 좀 있죠. 있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매 목적 위주로 말씀드리고 소각 목적은 고경미 세무사가 예. 이제 뭐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매매 목적은 사실 2012년부터 한 15년도 사이를 제일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는 10%였거든요. 자기 주식 취득을 매매 목적으로 했을 때. 그 뒤로는 20%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가장 많이 했었고, 그때는 이제 쟁점 사항이 상법상 절차를 잘 갖췄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왔었고요. 실제 가족끼리 주주였는데도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거로 인해서 상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또 그 가세관청이 주장을 하기도 했었어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은 가족끼리 있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해서 어쨌든 간에 그거는 다 보완하는 식으로 해서 그냥 잘 넘어갔는데 가지급금을 갚기 위해서 취득을 했어요. 자기 주식을 매매 목적으로. 그때는 10%였으니까 그렇게 내시고 그리고 나서 가세관청이 그 조사를 했을 때는 이게 업무가 가지급금이기 때문에 자기는 가지 갚은 거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인했던 케이스가 사실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행정소송도 가고 뭐 이래가지고는 결국 대법원에서는 이겼어요, 납세자가. 납세자가 예. 이겼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 플랜이 사실상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지급금 정리하려고 자사주 하는 거는 네. 대놓고 해도 별 문제는 없다, 네, 사실은. 이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랑 다른 게 지금은 이제 세액 부담률이 20%라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자기 주식이 해서 소명 나온 건들도 있으신가요? 양도 목적으로는 사실 소명 나온 거는 없어요. 최근 들어서. 최근에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세율을 올리면서 그거는 좀 이렇게 풀어준 것 같은 느낌이. 최근에 이제 저희가 만난 대표님도 자사주를 하고 싶으신데 이제 예전 정보를 이제 들으시고 뭐 자사주를 하면 조사가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업무무관 자산으로 봐서 이제 부인한다 이런 얘기 들으시고 또 균등하게 지분율대로 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다 저희는 논란이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그냥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다만 이제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처분을 하기로 했는데 왜 계속 보유만 하고 있냐 해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뭐 처분하는 실행 계획서를 좀 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소명 요구를 받은 적이 있고요. 그거 외에는 그냥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뭐 과세가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세무 기장할 때 그 네. 주식상환 변동표에 네, 자기 주식 취득 보유, 목적이 네, 하게, 이렇게, 네, 기재하게 됐죠. 예, 그게 한 2년 됐나요? 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부터인가 들었던 것 같아요. 보유 목적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지 뭐 이제 소각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매매 목적 이제 이렇게 기재하게 돼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 생각에는 이제 과세관청이 자사주에 대해서도 좀 한번 이제 조사를 하려고 소팅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다. 네, 이런. 그래서 그거 하지 않으려면은 굳이 뭐 그걸 기재해라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예, 관리를 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지금 그때 이제 세율 10%였을 때 했던 분들이 거의 한 7, 8년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갖고 가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든 간에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 아무래도 그런 난이 있으면 이렇게 뭐 조사 대상 선정하게 소팅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수월하시겠죠. 가세관청 분석하는 게. 그 제가 대표님 만나보면 최근 들어서는 자기 주식 이렇게 했던 것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렇죠. 예. 예,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세요. 사실 그분들은 네. 제가 보기에 그걸 고민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요즘에 이제 느끼는 거는 저희가 자사주가 11년에 상법이 개정되고 나서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굉장히 많이 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 야기되는 문제는 사실은 이제 과세관청이 이거를 처분을 계속한다고 해서 이제 뭐 세무 리스크가 생긴다기보다 정말 현실적으로 승계 문제 때문에 생기더라고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 자사주가 매도 가능 증권을 보유한 것처럼 돼서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가 반영이 되면서 주식 가치 상승에 악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리는 거죠. 그리고 자사주는 또 사업무관 자산. 네, 또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할 때 사업무관 자산으로 보고 일부 또 이제 공제에서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승수 효과라고 하는데 자사주를 보유한 것만으로 굉장히 빠르게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걸 많은 분들이 이제 간과하세요. 잘 모르시죠? 그거?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만난 회사도 그 자사주가 60%를 자사주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돼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승수 효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20에서 25를 안 넘게 했었어요. 제가 많이 했을 때는. 네네. 이제 세무사님도 그렇고. 근데 워낙에 뒤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제 하신 회사들은, 한 회사들은 60%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비전문가가 해서 네. 이게 이제 읽어보고 좀 한두 번 해본 다음에 네, 네. 그냥 좀, 이제 네. 막 네, 하시는 막 맞아요. 하는데, 막 네. 여기저기 들어보시고 네. 그 뒤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전혀 모르시고 그냥 하신 거예요.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기업은 너무 커 있고 거기가 지금 엄청 큰 회사잖아요. 네, 엄청 큰 회사라 이제 자사주를 뭐 300억에 취득을 하셨어요. 이제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다 가져오면서 이제 300억의 그 자사주를 취득을 했는데 지금 자사주 금액으로 인해서 회사 가치가 거의 500억으로 늘어났어요. 한지 얼마 안 됐는데도. 왜냐면 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도 부동산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이 올라가면 그 평가 차액을 반영해서 점점 주식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예. 자사주가 똑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 회사는 징여특례 못 하겠네요. 못하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자사주를 정리하는 게 그 회사 이슈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느끼기에는 발등에 불 떨어진 회사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당장 이제 승계를 하셔야 되는데 자사주 때문에 발목이 잡힌 아니 거죠. 그래서 뭐 일부는 뭐 사내근로복지금 만들어서 아, 자사주 네. 뭐 넣는 것도 좀. 예. 근데 이제 뭐 일부 정말 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제 운영하는 회사들은 그게 되겠지만 그건 정말 일부 회사고 이렇게 60% 이렇게 있는 주식에 사내근로복지금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60%, 300억, 500억 네, 못 아우, 넣죠. 네, 못 예. 넣죠. 예. 사실은 뭐 저희가 좀 대안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네.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영상에는 공개는 못하지만 저희가 이제 솔루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이제 전화 주시면 우리 이제 고세무사님, 최세무사님이 성의껏 이제 상담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이제 60% 자사주 보유한 회사에 솔루션을 찾았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찾아서 네. 정말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번에 이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방송에 다 이제 밝히면 저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아, 왜냐면은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얘기하면 또 저 주위에 있는 분들이 또 물어봐요. 네. 그럼 제 성격상 이제 알고는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 솔루션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또 회사마다 상황이 다 달라서 자사주 60% 이렇게 한 회사처럼 솔루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제대로 된 전문가하고 상의를 안 하고 하면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가 나오니까 그게 네. 그냥 비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금에 자사주 넣는 거랑 네. 사실 똑같은 얘기죠. 사실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감당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죠. 네. 예, 감당이 안 되니까. 사내근로복지금에 이제 넣으셔서 그 금액이 너무 가다하시면 나중에 차후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니 근데 이제 사내근로복지금은 일면 그냥 넣어놓고 사실 안 써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사실.
당장은. 이런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또 제 생각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가세관청이 어쨌든 간에 상속이라는 어떤 그런 특수한 그거에 있어서 그걸 거기다 넣어놔서 어쨌든 세수가 준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를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아 그게 저도 이제 똑같이 생각하는데 네. 누가 가압승계할 때 사내근로복지금이나 주식을 왕창 넣고 네. 그리고 그 일정 부분만 뭐 이렇게 네, 가압승계 징여특례하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를 보게 그러니까 그런 돼야지. 운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는 나중에 조사 대응을 위해서는. 아 그다음에 네. 뭐 증자해서 주식가치를 떨어뜨리고 네. 그럼 사내근로복지금 주식이 이제 가치가 떨어지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도껏 해야 되고 네, 맞아요. 예, 항상 상식적인 걸 해야지 비상식적으로 이렇게 뭐 했다가는 나중에 아, 네. 또 갑자기 생각나네요. 이사님 말씀하시니까. 뭐요? 요즘에는 컨설팅을 창의적으로 하잖아요. 예. 가세관청도 창의적으로 가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되게 진행은 잘해야 된다. 플랜을 여기저기 막 듣고 이것저것 다 섞어서 창의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세도요. 그렇게 가세 공무원들이요. 정말 소설 쓰듯이 이렇게 창의적으로 가세한다고. 그리고 이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그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자사주 취득을 뭐 이번에 만난 회사도 예전에 1억 5천을 한 거예요. 이제 주주가 다른 주주가 있어서 주주의 주식을 사올 사람이 없고 자금을 이제 빨리 돌려달라고 하고 하니까 투자 자금을 돌려주려고 자사주라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해서 지금 장부에는 1억 5천으로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우리 회사 주식 가치가 늘어나니까 이 자사주 금액이 11억이 됐어요. 지금 현재는. 1억 5천짜리가 네. 몇 년 만에 이렇게 된 거죠? 거의 초창기 하셨으니까 한 10년? 네. 네,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당장 이제 저희는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해드리려고 들어갔는데 11억이라는 자사주가 있으면서 대표님은 생각지도 않은 사업무관 자산이 생긴 거예요. 제일 먼저 저희가 자사주는 고려하는 게 소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사주를 소각하려고 보니 1억 5천으로 소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가 이제 대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회사가 그냥 자사주를 소각하고 대가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1억 5천짜리 자사주로 소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남은 주주들한테 11억의 자기 주식이 없어지면서 1억 5천으로 이제 소각이 되니까 증여세가 발생을 해요. 아. 네, 저가 소각으로 보는 거죠. 세법에서는. 사실 뭐 소각을 안 한 이유가 네, 네. 이 양도세로 사실 네, 세금, 하려고 한 거죠. 적게 소득을 냈는데 맞아요. 바꾸려고. 근데 네. 이제 의제변화로 돌아가게 되면 네. 세율이 너무 높아지죠. 요거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올해 자사주를 양도 목적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몇 년 있다 자사주가 부담스러워서 이제 소각을 했다. 네. 그러면 주주한테 세금 나오죠. 네, 배당으로. 예, 그래서 양도세 낸 거 빼고 나머지 배당으로 예. 네, 과세가 되고요. 그래서 소각 못 하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가지가 더 붙는 거예요. 남은 주주들한테도 증여세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양- 시가로 하는 게 네. 아니기 때문에. 예, 시가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자사주 했던 그 주주는 배당으로. 배당으로 해서 네. 세금 더 내야 되고 네. 또 남은 주주들은 또 증여세가 예, 또 증여세 나오고. 또 나오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자사주는 사실은 정말 잘 고민해서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하셔야 돼요. 그 효과 나중에 네. 어떻게 예. 이런 맞아요. 문제가 있지만 이것보다 실익이 더 커야지 선택하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가지금 이런 거 이슈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하시고 나서 그 뒷단도 어쨌든 고려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전문가랑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최승우 사님 처음에는 말씀 좀 부자연스럽게 하다가 네. 예. 저희가 이제 영상 찍으면 이제 저희 쪽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고 사실 네. 전화도 많이 받으신다고. 네, 맞아요. 네. 또 어떻게 다 알고,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다 채널을 또 알고, 잘 보고 계시다고 다 한 말씀씩 다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 제가 이제 자문하는 중기 이코노미 네, 네, 그쪽에서 맞아요. 네. 예. 그쪽 또- 분들하고 워낙 많이 네, 하니까. 또 이제 찾아뵈면 어떤 대표님들은 또 아시고 이제 봤다 뭐 이러시기도 하고 맞아요. 뭐 동기 세무사 전화 와서 봤다. 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사주 실익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예. 이제 이게 중요한 거라서 좀 그러니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제가 아까 자사주가 야기하는 문제도 있지만 실익이 더 커야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대부분이 이제 가지급금.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어쨌든 자금이 나가니까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경영권 방어 뭐 다른 주주가 있어서 주식을 뭐 가져오려고 그런데 제일 이제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차명 주식 정리를 또 자사주로 하시더라고요. 아, 그거 참, 뭐, 네, 자꾸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고, 네. 또 저희가 이제 그 끝을 다 알기 때문에 사실 이런 네, 얘기를 네, 하는데, 네. 또 많은 분들은 또 그걸로 또 하시는 게 현실이고, 네. 사실은. 이게 문제가 두 가지예요. 이 차명주주의 주식을 저가로 만약에 사온다. 대표님들이 계획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럴 분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하시면 없지만, 저가로 사오면 일단 저가로 사오는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금은 다 시가로 사온 것처럼 부과가 되세요. 예.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뭐 이제 법인세도 그렇고 만약에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시가로 사왔다. 그럼 이제 더 커지는 거죠. 금액이 크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찾아뵀던 어떤 대표님도 차명 주식을 시가로 사오셨더라고요. 그리고 한 10억 정도인데 그걸 통장에 그대로 두고 계세요. 몇 년 동안 쓰지도 않으시고. 그 차명 주주 통장에 네네, 차명 주주 통장에. 가져오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대표님. 네. 근데 이제 못 빼는 거죠. 그래서 뺐다가. 네, 빼면 걸릴까봐. 예, 예. 계속 갖고 계세요, 고의. 예, 네, 갖고 계시고. 몇 년 됐어요, 그 대표님? 한 4년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차명주주의 주식이 더 남았어요. 아직도 다 못 갖고 오셔서 남았어요. 예. 근데 그 남은 주식을 가져올 방법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 만약에 명의신탁을 제대로 저희가 풀었으면 예. 이렇게 안 갔을 텐데 일부를 건드리는 바람에 이제 이 다른 플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만 명의신탁으로 저희가 그거 주장하기가 어려우니까. 아, 그렇죠. 사실 뭐 10%는 차명이고 10%는 네. 사왔다고 말이 안 네.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처음에 하실 때는 이제 누군가의 또 조언을 받아서 하셨는데 이제 꽁돈 생기셨다고 좋아하셨어요. 비상금 생겼다고. 그런데 이제 비상금 쓰려고 보니 뭐 조금만 빼도 은행에서 이제 뭐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서 못 하시는 거죠. 금액도 워낙 크고. 그리고 이제 주식이 남아있으니까 이 주식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또 원망하시더라고요. 그 조언을 해줬던, 그 진행해줬던 컨설턴트 분은 원망하셨어요. 사실 이해가 안 가네. 그거 사실 아주 기본적인 건데 어떻게 그렇게 했죠? 근데 아시는 분이에요, 고생자님? 그걸 진행하신 분이요? 네. 네. 아는데, 뭐, 제가 진행한 건 아니고, 이제, 예. 저를 만나기 전에 하셨더라고요. 예. 예. 지금 이제 자사주를 저희가 해결하는 방법도 최근에 연구에서 이제 저희가 연구에서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 주주처럼 이렇게 한 거는 왜냐면 저희가 뭔가를 건드는 순간 그 전에 했던 거에 대한 이제 세무 리스크가 돌아오시니까 예. 네, 쉽지 않죠. 실행할 때, 여기는 조사가 나오겠다, 이렇게 하는 데들은 맞아. 거의 2, 3년 뒤에 다 나오더라고요. 거의 다. 네. 정말로. 그게 대부분 이제 창의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조금 딴 얘기 같은데 제가 이제 명의신탁 해지를 이제 얼마 전에 해드렸어요. 해지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했어요. 굉장히 세금 많이 내셨거든요. 대표님 거의 1억 넘게 내셔서 뭐 연부연납 신청까지 해드려서 이제 장기로 나눠서 내기로 했는데 이제 그 같이 진행했던 그 컨설턴트 분이 걱정이 되셨나 봐요. 이제 이 방송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 그거 혹시 세무서에서 명의신탁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금 증여가 되는 거냐. 뭐 그런 걸 막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인정이 될 거고 인정이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하지도 않았다. 이제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확신이 있을 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명의신탁건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시행에서 부인당한 건이 한 건도 없어요. 네. 그렇죠. 그 오랫동안 지금까지 일을 했지만 처음부터 부인당할 거는 아예 그냥 안 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반은 자사주로 해결하고 반은 명의신탁 주식으로 남아있는데 반만 명의신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건 저희 이제 안 하는 거죠. 이런 건 그렇죠. 인정되기가 힘드니까. 사실 뭐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찾는 거지 뭐 이게 사실 경험 비즈니스인데 네네. 같은 세무사라도 우리를 찾는 이유가 우린 이것만 하니까 네. 우리를 찾아서 가압승계하고 가지금 정리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네. 사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사실 그 증여특례도 하고 자사주도 해야 되는 업체가 있잖아요. 있죠. 예. 예, 그러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반드시 이걸 이제 증여특례를 먼저 하고 자사주를 해야 되겠죠. 네. 자사주 하고 증여특례 하면 업무무관 업무무관 자산에 자산. 안 내도 될 세금을 예, 내시는 안 내- 거죠. 예, 이제
순서를 이렇게 잘 지켜서 하셔야지. 그것도 이제 잘못하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잘 모르고 막 하시면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가지급금이라는 사업무관 자산을 없애기 위해서 자사주를 하셨는데 예. 자사주도 사업무관 자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처럼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하고 자사주를 하면 그 자사주가 가업상속공제를 갈 때까지 계속 갖고 가니까 그것도 사업무관 사실, 자산을 예. 없애드린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예.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자사주에 대한 처분 솔루션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 있게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신 있으세요? 네. 왜냐면 이제 자사주를 저희가 처분도 해드릴 수 있고 또 자사주 금액을 좀 줄여드릴 수도 있고 정말 이제 저희가 들으시면은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할 만한 솔루션이 있어서 저한테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는 뭐 이렇게 다 입이 싸서 다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예,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일단 연락 오면 우리 고세무사님, 최세무사님이 이렇게 하셔야지. 최근에 법이 바뀐 것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 이제 법으로는 안 됐었는데 그 자사주를 처분하는 게 증여특례하고 맞물리면 가업상속공제와 맞물리면 안 됐었는데 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게 가능하게. 알겠습니다. 요새 자녀법인 컨설팅 많이 하시잖아요. 예, 실제로 자기 주식을 자녀법인이 산 데도 있어요. 저희 예. 작년에 자사주를 해드렸는데 예. 그 업체가 이익이 막 30억씩 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게 자기 주식을 갖고 있으면 승수효과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예. 작년에 한 4억 9천 이렇게 한 게 지금 벌써 7억이 된 거예요.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자사주가 4억 9천이었고 네. 그다음에 자녀법인한테 이렇게 팔려다 보니까 7억이다. 우리 법인께서 4억 9천에 샀는데 7억에 판 거잖아요. 네. 그럼 법인세 나오죠. 법인세 나오죠. 근데 아시다시피 어쨌든 비싸게 샀고 그 차익이 크진 않잖아요, 사실. 예, 예. 그래서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회사에서는 어쨌든 그 돈이 들어오는 거고, 예. 그 들어오는 거하고 또 맞물려서 어쨌든 저는 이게 한 컨셉이 아니고 이제 자녀 법인까지 가서 차등 배당 자녀가 5명이니까 5억 정도를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갖고 있는 모 회사 법인에서는 지금 균등 배당밖에 안 되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자녀 법인을 활용한 차등 배당이 거기는 이제 가장 그 쟁점적. 그거 하려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 뭐 네. 우리가 세금을 좀 내더라도 하는 이유가 네. 있으니까는 이걸 하는 네. 거죠. 요새 이제 회사 가면 다 법인들 한두 개씩은 다 있어요, 사실. 네. 예. 그래서 뭐 조금 증여하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는 개인 사업자부터 예전에는 이제 만드셨는데 개인 사업자 대신에 법인 만드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하나 더 만드실 거면. 왜냐면 법인을 만들어야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이런 저희가 이제 만드는 이런 컨셉을 다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자사주 관련해서 고세무사님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차명주식을 연세가 이제 차명주주가 많이 드니까 법인에 그냥 증여를 한 거예요. 차명주주의 주식을 이제 본인 주식을 사올 사람도 없고 자기 주식으로 하면 또 그 사람한테 돈이 나가야 되니까 예. 그 사람이 그냥 법인에 증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또 자기 주식이 생기는 거죠. 예. 대신에 자산 수중 이익으로 그냥 증여에 해당하는 그 금액에 법인세 내고. 근데 그거 그냥 그 차명주주가 증여를 했을 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다 따져보고 하셨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게 예전에 이제 그분은 5년 내에 이제 차명주주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하필이면 5년이 지나고 돌아가셨으면 또 그냥 이제 넘어갔을 텐데 5년 내에 돌아가시니까 차명주주의 상속재산에 이게 편입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상속인 외의자한테 증여한 걸로 봐서. 그게 금액이 얼마나? 금액은 한 10억이 넘는 걸로만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차명주주가 회사에 주식 자기 거 증여해도 세무적 리스크 없을까요? 일단 이제 세금을 많이 냈고, 예. 그게 이슈가 되기 전에 이미 이제 사망이 빨리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상속이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명의신탁이다 아니다 이것보다는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속세는 그 저기 원주주가 내줘야 되겠네요, 그거.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법인에 증여를 하면 법인세로 그 세금 낸 걸로 보는 게 아니고 법인세로 세금을 냈지만 개인이 내는 증여세 그 세율만큼 빼줘서 어쨌든 여기 이득이었어요. 예. 그 당시 세법으로는 잘한 결정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게 이제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이 주식을 법인에 증여를 하면
주주들한테도 증여세가 또 나오게 바뀌어서 낮은 세율로 해결이 안 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혹시 이제 여기 차명주주는 제척 기간이 지났었어요. 명의신탁에 대한. 그래서- 지금 그거 우려하시는 네, 거죠? 그래서 하셨군요. 제척 네. 기간 지나서. 네네. 명의신탁도 입증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에도 지금은 법인을 증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특정법인 증여이고.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자사주에 대해서 뭐 이런 증여세를 내고 법인에 증여를 하는 방법도 저희는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차명 주식을 증여하고 이런 건 상속하고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돼요. 아마 제 생각에도 그 제척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렇게 하셨지. 제척 기간 안 지났으면은 고세무사님 성격에는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아, 지금 그래요? 말씀드린 게. 네. 제가 아는 분이 하셨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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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차명 주식을 이렇게 풀진 않거든요. 그쵸. 연세 네. 특히 연세 많은 차명주주분은 환원을 풀어야죠. 당연히. 환원이 제일 이제 깔끔하고요. 네. 괜히 했다가 또 연세 많으신 분이 생각보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예. 상속까지 항상 검토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 뒤에 돌아가시면 이게 합산되는 그 상속까지 다 고려해야지 안금도 난리 나죠. 이제 이해되는 게 법이 너무 어렵게 바뀌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10년이 넘었잖아요. 이렇게 컨설팅 예. 시장에서 일한 게 10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정교하게 법이 바뀌었고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분야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컨설팅은.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까지 모든 걸 다 검토하면서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말 어려워졌다. 저희도. 솔루션 자체가 지금은 뭐 간단하지가 않죠. 정교하게 바뀌었죠. 저희도 경험이 쌓이고 또 세법도 그에 맞춰서 또 진화하고 이러니까 국세청도 경험이 쌓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국세청도 촘촘하게 맞고 저희는 또 이제 계속 연구하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니까 굉장히 복잡해졌죠. 네. 근데 뭐 요즘에는 저희가 자사주는 사실 이제 그냥 하시라고 하거든요. 이제 아시다시피 시장 자체가 10%대는 하실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제 뭐 증여 소각 이거는 이제 배우자 공제 범위 때문에 이제 그게 세율 자체가 이제 거의 없거나 더 많이 하셔도 거의 한 10% 이내로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이상 그런 거 공제 하나도 없다는 전제하에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자사주 매입도 20% 구간대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면 뭐 본인의 가지입금 정리도 그냥 하실 수 있으면 하셔라고 말씀을 드려요. 뒤에 또 우리가 자사주를 또 어떻게 없애는지 이런 것도 어쨌든 컨설팅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매매 목적보다는 워낙 이제 절세적으로는 지금 소각 목적이 거의 대세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네. 뭐 그 플랜은 거의 이제 안정화가 됐다고 봐야 되나요? 네네. 근데 그래서 계속 과세하잖아요. 그거는 지금도 이제 사실은 계속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읽어보면은 행정소송 뭐 이런 거 이제 읽어보면은 실제 기속이 안 맞는 건 당연히 그거는 그거는 뭐 나빠졌고, 말할 필요가 그게 없는 아닌 거고. 이상은 다 증여 소각을 너무 짧은 시간 내에 했다. 2개월, 3개월 내에 해서 이건 네. 조세 피해 목적이 있었다. 이게 계속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그 충분한 기간과 또 그 사이에 부인당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또 하죠. 그래서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 고등법원이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빠르면 올 겨울, 뭐 늦어도 내년 봄에는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쪽 좀 증여 소각은 저희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거는 이제 예. 자신 있다. 예, 우리는 예. 자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사실은. 컨설팅 때 좋아하시는 대표님들 많이 해보신 분들 많잖아요. 사실은 뭐 예. 옛날에 뭐 퇴직금 중간정산부터 그때도 이미 뭐 10% 이내에서 많은 이제 그 저율 가세로 절세를 실행하신 분들이 많아요. 과거 차등 배당을 제가 예전에 법이 바뀌기 전에 강남에 100억짜리 빌딩을 차등 배당으로 또 가져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자녀한테 승계로 이런 분들이 해보신 분들은 계속 하니까요. 저희가 컨설팅을 또 가면 더 이상 실행할 게 없어요. 이제 그런 데 가서 그럼 자기 주식을 좀 매입하시는 거는 20%대지만 어쨌든 대표님이 급여로 모든 걸 해결하는 건 5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자기 주식 매매 목적으로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게 상대적으로 싸죠. 그럼요. 예. 예, 뭐 요새는 뭐 이게 사대보험도 없고. 사대보험 또 다른 급여가 보통 많으신데 예. 임대소득도 있으시고 근데 합산이 아니니까. 지금 뭐 대부분 대표님들 저희한테 전화 오시는 대표님들 보면 거의 다 5억, 뭐 6억 이렇게 급여 가져가시잖아요. 네, 네. 어차피 한계 세율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자사주 하면은 뭐 20%대니까 네. 뭐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죠 또. 그러니까 그쵸. 그게 보통 그렇게 느끼시는 대표님들이 급여 소득이 많으신 대표님들은 그거에 대한 그 느끼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게 더 크죠. 저번에 오신 대표님도 뭐 딸한테 줘도 50% 맞아요. 증여세, 네. 아들한테 줘도 50%, 손자녀에 줘도 50%, 네. 다 50% 꽉 차서 가져오셨는데 네. 그거 네. 뭐
자사주 안 할 이유가 없죠. 실제로는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75% 이미 다 세금 내는 거 아니냐. 내가 50% 낸 거에서 50이 남았는데 거기서 또 증여를 주면 또 세금 또 내니까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대표님들. 많이 벌어야지 좀 남지. 네. 50% 세금 내고 네. 또 갖고 줄 때 또 있다가 주면 또 내고. 또 50% 내고. 네. 전략적으로 네. 하셔야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본 걸 좀 이렇게 자녀가 본 것처럼 좀 해야 되는데 아, 그렇죠. 소득 네. 종류 바꾸고 네. 이제 귀속자 바꾸고 이게 절세의 기본이니까. 기본이죠. 네. 고세무사님 자사주 한 달에 한 몇 건이나 하는 것 같으세요? 최근 들어서. 저희 자사주 뭐 소각까지 하면 그래도 한 10건? 10건 정도 하는 것 하시죠? 같은데요. 소각까지. 네. 어차피 소각도 다 자사주 네, 들어가는 네. 거니까. 뭐 저희가 뭐 절차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뭐 워낙 뭐 많이 나와 있고 증권거래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뭐 그런 거 얘기하려고 제가 영상 만드는 건 아닌 거니까. 네. 지금은 아마 자사주 하고 이걸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큰 그림에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게 야기하는 문제를 다 검토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예. 자사주만 딱 하기보다는. 왜냐면 자사주는 손쉽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데 자사주를 했을 때 다른 좋은 방법이 더 있는지 확인해서 자사주를 선택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회사를 보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 뒷단을 생각해서 하는 거지. 네. 사실은. 주주 한 명의 주식을 이제 빼주려고 한 거예요. 아. 주주 중에 한 명이 예. 내 주식 이제 사가라, 투자자금 돌려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검토를 하는데 회사에서는 그냥 손쉽게 이제 자사주를 하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자사주를 제가 그래서 자사주는 거기 이제 증여 특례를 해야 되는 회사거든요. 지금 이제 승계가 임박해서 앞으로는 주식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사주를 하시면 사업무관 자산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건 악영향이다. 그랬더니 그럼 이제 소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소각하면은 배당 소득세가. 그럼 50% 나올 것 같은데. 네. 배당 소득세가 이제 많이 나오니까 소각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 그 주주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세금으로. 너무 많이 네, 나오죠. 주식을 빼는 의미가 없거든요. 예. 네. 반세금 내면 뭐. 네, 반세금 내면 안 하겠다고 안 하겠죠. 하죠. 아니면 금액을 올리든가. 예. 네. 무조건 양도로 하겠죠. 그 사람 네. 빠져나가니까는 그냥 나는 모르겠다. 양도로 해달라. 네. 예. 나는 팔 거다. 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잘 뒷단까지 고민해서 어쨌든 솔루션이 자사주가 마지막 선택이 자사주가 돼야 된다. 저는 자사주도 제일 신중하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세무사님 뭐 또 첨언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더 하시죠. 네. 아시죠? 뭐, 한 달에 한 번 찍는데, 특히 이제 중기 분들은 또 이제 저희 쪽에도 일을 좀 주시고 또 네. 다들 알잖아요, 사실. 그래서 네. 또 회사는 강의 요새 안 하시잖아요. 회사 강의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의뢰받았지만 너무 바빠가지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최근에 이렇게 이쪽에 인발부 되신 분들은 고세무사님, 최세무사님을 모르시는 분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왜냐면 아예 뭐 홍보 관련해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워낙 바쁘고 또 지금도 네. 계속 뭐 일이 들어오고 또 유튜브도 사실은 네, 맞아요. 제대로 좀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표님들하고 직접 하려고 사실 찍는 거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 컨설팅 의뢰하는 거를 좀 덜 받으려고 뭐 그런 것도 좀 사실 조금 있고. 네, 네. 그렇다고 또 계속 했던 분들을 안 할 수도 없고 저기 고세무사님, 최세무사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봤다. 예. 그런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워낙 많이 유입해서 오셨으니까. 네. 그리고 사실 뭐, 저희도 뭐, 너무 오래 있었잖아요. 여기 이 시장에, 이런 컨설팅 시장에 오래 있었는데, 그 뒤로 많이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저희를 알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유튜브 보고 아마 뭐 더 친근감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런 얘기 진짜 하더라고요. 네, 이제. 네. 아, 예. 그러세요? 네, 뭐. 유튜브로 전화하시는 대표님들이 이제 약간 좀 그런 게 있으시죠. 실무진이나 대표님들이. 실물이 더 예쁘다고 이런 얘기 아니, 많이 뭐. 해주시던데 네. 그렇죠. 저도 들어갔어요. 쑥 들어왔나요? 저도 이게 사실은 네. 뭐 제가 생각해도 일을 워낙 또 깔끔하게 하시고 최세무사님이나 고세무사님 찾는 이유가 똑똑하니까 찾는 거지 뭐 사실 솔직히 경험도 없고 그러면 누가 네. 전화하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상담 오신 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를 찾는 이유가 오랫동안 믿고 맡길 수 있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잠깐 이 일을 하다가 이제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떠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희도 벌써 여기 회사에도 5년 이상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후 관리를 믿고 맡길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네, 네. 이게 그리고 뭐 소명까지. 예, 신뢰하고 소명. 네, 네. 세무서가 언제 소명 요구를 할지 모르는데 저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도 되게 조심스럽게 사실 컨설팅을 접근하고는 있어요. 시장이 예전 같지는 않기 때문에 플랜도 너무 또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이렇게 섞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적으로 가세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좀 굉장히 그 리스크 없게 좀 간격을 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명 요청이 오면 저희는 이제 불복까지 다 끝까지 이제 책임지고 소명해드리는데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예. 나오면 피 마르죠. 아, 사실. 네. 대표님께는 정말 이게 조세불복해서 지면 세금 내고 시작하나요? 조세불복까지 가기 전부터 이미 내고 시작하죠. 아, 조세불복. 하기 전부터. 예. 아, 세금 내고 시작해요. 네. 과세가 되면 이제 체납 상태가 돼버리니까 네. 내고 그 다음에 불복으로. 불복으로. 네. 그게 힘든 거니까. 일단 나와서 과세하면. 일단 이제 과세하면 예. 세금 내고 조세불복하고 하고. 행정으로 가는 거지.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도 그거를 받은 대표님도 부담스러운 게 먼저 내야 되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저희랑 같이 일하는 팀장님한테도 그리고 또 저희한테 뭐 오시는 대표님한테도 그런 말씀 드려요.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나오면 너무 또 서로 껄끄러운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급하게 하면 체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지금, 하거나 네, 급하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저는 이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는데 포인트가 쌓이거나 너무 이제 단기간에 많은 걸 집중해서 하는 거죠. 세무조사 캐시 포인트가 쌓이면 네. 예. 네. 근데 요즘에는 또 잘 모르시고 시장이 다시 바뀌었잖아요. 예. 근데도 이제 그렇게 또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1년에 뭐 가지금 10억을 뭐 1, 2년 안에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게 저는 이제 포인트로 쌓이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냐면 이제 실제 저희가 10년 넘게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많이 하다가 조사 나오겠는데 하면 나오더라고요. 네. 너무 창의적으로 일을 하셨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왜냐면 절세라는 게 세법의 교묘한 틈을 이제 파고드니까 조사관 입장에서는 생소하기도 하고 창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과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지금 증여 소각에 사실 문제가 없고 우리가 가서 이긴다 하더라도 이미 나오신 대표님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가서 이긴다, 납세자가 이긴다 하더라도 이분 입장에서는 그간의 되게 정신적인 고통과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 그리고 나중에 이겼을 때 그거에 대한 성공 보수 이런 거 따지면 물론 하신 게 이득은 맞는데요. 그간의 그런 게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 이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안 가도록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사실 네. 조사 안 나오게끔 컨설팅을 해야지. 괜히 그게 했다가. 또 노하우죠. 네, 노하우죠. 경험이 쌓여야 이제 아는 거니까. 제가 그 실제 소유자 이런 걸 하고 싶은 게 명의 신탁에 대해서 요즘 기조가 바뀌어서 세금 내면서 하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송에서 얘기하면 네. 아 세금 내고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 느끼고 또 저희가 이제 차명 주식을 명의 신탁으로 안 풀고 다른 방법으로 풀었을 때 그런 걸 사례를 좀 얘기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냥 일반 명의 신탁 해지는 지난번에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너무 식상하니까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이란 제도를 소개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런 걸 좀 얘기하면 그래서 좀 실무 관련해서 좀 주의할 것들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네, 디테일하게 하시죠. 그러면 네. 다음에는 이제 명예스타 관련해서 좀 디테일하게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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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